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이가 갑자기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수까지 저 양반 머릿속에 깊이 스며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적인 본능이 이제는 아주 그냥 대놓고 터져 나오는 거죠. 의외로 이재명이를 좋게 바라보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이미지나 쇼맨십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사람의 거시적인 그 사상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인간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유대한민국 전체의 국정 운영 방향에 안 맞는 인간들은 정치인으로 보내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 김경수도 최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 인간도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자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었어요. 이재명이는 최근 자기 SNS에다가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정신나간 소리들이 구구절절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게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긴 혓바닥을 늘어놨는데, 결국 이 인간이 하는 소리를 보면 세금을 더 뜯겠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재원이 마련되어야 포퓰리즘으로 뿌릴 수가 있는 거겠죠. 유능한 사람들한테 그 근로의욕 떨어뜨리면서 세금 많이 부과해가지고 결국은 돈으로 뿌리고 표를 사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허리가 휘도록 부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직접세와 간접세 문제들은 싹 다 제외하고,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도 더 높은 세금들은 싹 다 제외하고, 그나마 조금 낮아 보인다 싶은 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토지 보유세가 조금 낮아 보인다 싶으니까 대뜸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는 이런 명분을 내걸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토지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명분이랍시고 내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가지고 신산업 분야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뛰어들도록 과감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줘도 모자란 판에 로봇세를 뜯자느니 데이터세를 뜯자느니 새로운 세목들을 신설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렇죠. 결국 좀 능력 있고 알맹이 있는 국민들한테 세금 더 뜯어가지고 돈을 뿌리고 표를 사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좌파와 패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흔히 우리 사회 시사 문제에 관심 가진 지 짬밥이 얼마 안 되는 우리 급식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패미는 싫다면서 좌파 민주당과 문재인은 지지하는 그런 불쌍한 급식 친구들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좌파 안에 패미, 과도한 환경운동가 이런 애들이 PC주의자들이 좌파 사상 안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좌파와 패미는 능력 있는 국민들, 기업인들, 남자들을 영원히 의지가 가능하고 착취가 가능한 대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원히 빌붙어 먹을 수가 있고 지들 스스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는 거부한 채 끊임없이 영원히 모종의 누군가들을 상대로 투쟁과 요구만을 일삼습니다. 옛날 전래동화에서 소금이 영원히 나오는 그런 맷돌 이야기 기억나세요? 전래동화에 그 소금이 영원히 나오는 맷돌? 혹은 화수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건을 한 개 집어넣으면 그게 두 개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마법의 항아리 말입니다. 좌파와 패미는 기업인들과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마법의 항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착취가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작금의 586 운동권 세대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희들이 지금 청와대 잡아먹고 정부 잡아먹고 국회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지그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층 기득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영원히 약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재벌들을 타도하자, 자한당을 타도하자, 약자 콤플렉스, 약자 프레임을 골수까지 우려먹습니다. 20몇 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시절의 기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좌파 인간들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한 개뿐이죠. 유능하고 성실한 다른 국민들 상대로 착실하게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건실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투쟁하고 징징거려서 빼들어 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라는 게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죠. 참다 지친 기업들이 결국 국내를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 사업 환경이 나쁘니까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이런 불공정 거래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미가 득세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해체되고 남자들도 혼인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지경이 돼버리면 국가 전반이 파탄나는 거예요. 출산율, 혼인율도 뚝 떨어지고 국가와 가정이 해체되면서 민족 전체가 내르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합니다.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합니다. 바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인간이면서 바로 그 인간의 욕심과 본성을 부정합니다.
자기들은 아주 특별하고 깨어있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며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식의 위선적인 뜬구름 잡는 담론을 좌파는 매우 좋아해요. 하지만 자기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돈과 자본주의를 좋아하죠.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욕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능력 있고 야망 있는 국민 개개인들의 의욕을 더욱더 고취시켜서 서로의 욕망과 재능을 다 같이 사회 전체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좌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도 욕망 가득한 인간이면서 사람의 욕망을 통제가 가능하고 자꾸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 위에 어떤 도덕적인 선,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김경수도 전국민 100만원, 그리고 이재명도 전국민 100만원, 아주 사이좋게 누가 골수 좌파 아니랄까봐 자기들의 성향을 팍팍 드러내고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김경수 100만원을 검색해댔으면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광역지자체를 다스린다는 게, 경기도와 경상남도 같은 광역지자체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인재들 머리 위에서 이런 인간들이 지도자라고 군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실패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김경수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박원순 같은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런 인간들 광역지자체장으로 뽑아주면 안 된다고 수백 번을 경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당시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그런 소수의 바른 사람들의 목소리,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원망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른 목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른 목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목소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 대중들의 인기 영합 위주의 정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 말이죠. 이들은 국가 세금은 무한정할 것이며 기업은 영원히 착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착각을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은 나라 안의 능력자들은 결국 보다 나은 사업 환경을 찾아서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왜냐? 기업가와 자본가들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체들은 주변 환경에 반응을 하고 도저히 적응하기 어렵다 싶으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말이죠. 이 생명체의 본질, 자연의 섭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좌파가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브라질의 경제가 왜 침체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룰라 정부와 그 후계자가 무능한 능력으로 포퓰리즘 좌파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여러분들 왜 몰락해버렸습니까? 왜 망해버렸죠? 똑같습니다. 차베스 정부의 반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물 때문이에요. 세계 원자재 가격이 한창 높이 올라갈 적에 지하 자원이 풍부했던 브라질의 룰라 정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자만을 했죠. 정권들은 국가 산업과 미래에 투자하지는 않고 대중 인기 영합 위주의 포퓰리즘으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쓰지 않고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사업들에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겨울이 찾아오자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옛날 전래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해 놓으면서도 항상 위기를 대비하고 겨울 식량을 비축했고, 배짱이는 놀고 먹으니까 겨울을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지난 정권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죠. 한창 그들이 잘 나가고 있을 적에, 국제 원자재 값이 높아가지고 지하자원 풍부한 그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지만 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그 좌파 독재 정부들, 포퓰리즘 정부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등한시했고 인기 영합 위주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남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하자원만 캐가지고 해외에다가 내다 팔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영원한 화수분일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부자들과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노골적인 반기업 반자본가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박살이 나는 거죠. 국가 경쟁력의 등뼈가 되어주는 인재들이 다 떠나가고 해외 투자 자본 철수하고 공장 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나라 경제 전체가, 나라 국가 경제 전체가 마탱이가 가버리는 겁니다.
국가 시설의 어떤 경비원, 하차는 뭐 직원 하나 모집을 하는데 월급으로 계란 몇 개 더 준다니까 수백 명이 몰리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거죠. 월급으로 계란 몇 개 더 준다니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사태가 왔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왜 저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런 아름다운 좌파 슬로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럴 것 같습니까? 세상 만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존엄성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천부인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면 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죠? 그 천부인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 천부인권이라는 것도 인간들,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현명한 결정과 선택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늘이 인간에게 존엄할 권리를 내려주지 않아요. 인간들이 존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배 세대 누군가가 이 사회를 똑바른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는 권리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면 이 존엄하고 귀중한 인간들, 소중한 사람들의 인권이 땅바닥에 자동으로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좌경화가 되고 있어요. 기업인들을 죄악시하고 사업가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도 똑같습니다. 온갖 시민단체니 각종 위원회니 정권 잘 만나가지고 한 자리씩 헤쳐먹고 설쳐대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와가지고 외화 보러 오는 기업인들한테 이런 아마추어들이 큰 소리를 탕탕 쳐대고 있죠. 국민들이 한 번만 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 정말로 이 나라는 짧았던 리즈 시절을 마감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